예, 네, 자, 또 용신을 잡아 드릴게요. 용신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이거만 용신 잡고 대업만 설명하면 돼요. 예, 오늘 또 제가 어저께 어른 분이에요. 남편 사주를 보겠다고 해서 전화를 하시고 찾아오세요. 바깥에 간판이 걸려 있으니까 버스 타고 가시다가도 전화하시고 전화를 하세요. 남편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해드렸죠. 이 적천수 천미에도 질병장이 있습니다. 저 3권에 가면 있어요. 3권. 예. 이게 총 4권으로 돼 있어서 한 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자평진전은 또 5권으로 돼 있으면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자, 중가예요. 이 중가는 뭐냐면 여기 각주 처리를 해놨지만 이 각주는 필요 없어요. 저는 적천수 천미, 적천수 징이, 적천수 지묘, 지묘는 진수함 선생이 했어요. 근데 원문이 지묘에선 틀리더라고요. 뜻은 같은데 억강, 부약, 자 강한 것을 눌러주고 약한 것을 뚫어주는 것은 상리, 일반적인 이치이다. 강한 걸 쓰고 약한 걸 버리는 자가 그것은 원기, 가장 기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그러면서 또 원주를 또 이렇게 해놨는데 원주 부분에서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건 저거고 이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강주, 강한 것이 무리가 있는데 대적하는 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 대적하는 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세는 어디에 있느냐? 거기가 그 적은 것을 제거하는 데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종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명나라서부터 만들어졌다는 이 적천수는요, 결국은 이때도 벌써 이 종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격을. 예, 그래서 저와 정단 선생은 항상 이 적천수 이론을 가지고 따르죠. 따라서 어느 오행이 무게중심론이,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냐에 따라서 그걸 제거하는 용실, 물론 특수격으로는 미달격도 있어요. 미달격은 그 미달되는 격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주면 돼요. 그러나 대개 보면 사주는 과되는 거예요. 과는 뭘로 잡냐면 4.2 이상 이게 중요해요. 5.2 무게를 달아보면 이래요. 이건 또 소수점을 친 것은 정단 선생이 정한 거예요. 여기다 소수점 없애려면 곱하기 10만 하면 없어지겠죠. 그러나 최소한 적게 하느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제거하는 것이요. 이 이론을 똑같이 따랐어요. 강한 것이 무리를 이루면, 강한 것이 적으면 강한 것이 적으면서, 이건 이제 강한 것이라는 것은 일주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강한 것이 적으면서 무리를 이루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그 새는 어디에? 무리를 이루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격이에요. 종격이에요. 자, 그래서 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시죠. 자, 임시화에서 중가지설은 강약지이다. 강하고 약하다는 뜻이다. 반드시 나눈다. 일주와 사주를 양단으로 나눠서 논해야 된다. 만약 일주를 나눠서 중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만 가지고 중과를 나눈다면 좀 이따 가면 사주를 가지고 또 중과로 나누어요. 일주를 중과로 나눈다는 것은 뭐냐? 일주를 위주로 해서 중한과 과한 거를 나누는 거예요. 만약 일주가 화라고 칩시다. 생화 인묘 4월이면 이거는 왕한절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관성은 물인데 사주에서 재성이 없다든지 반대로 토에 상관이 있다든지 화생토에서, 즉 결국은 또 오히려 재성이 있다 치더라도 재성에 뿌리가 없다든지 그러면 불능생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차는 일주가 당중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제철에 태어났잖아요. 인묘 4월이면 그래서 차는 일주가 당중하는 것이니
관성지과 대적하는 거예요. 강한 일주가 강한 것이 그 작은 관성을 대적하는 것이니 세는 어디에 있다? 세력 현재 상황은 진 거기관 그 관을 제거해서 다 해버리는 것이다. 세운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를 붙들어주고 많은 것을 붙들어주고 작은 것을 억눌러 주는 것이 역시 기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적천수 이론이에요. 아셨죠? 적천수 이론이에요. 만약 사주로서 나눈다, 중과를 나눈다면 즉 사주의 강약을 나누는 것인데, 그러나 또 역시 필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일주와 부합을 시켜야 된다. 일주를 쳐다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불자하고 같아요. 불 이거 반배라고 했는데 우리는 배반이라고 하죠. 배반하지 않은 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가령 수가 관성인데 휴수하면서 무기예요. 또 토는 상관인데 당령득시했어요. 그 새는 어디에 있어요? 관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운 역시 관성을 제거하는 데 마땅함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 일주가 화예요. 역시 요 통군 듣기 했으면 좋은데, 증능 일주가 화예요. 그러면 역시 중요한 것은 통군하면서 듣게 하는 것이니, 즉 능이 토를 생할 수 있어요. 식상을 생하는 거예요. 혹유 목이 극토를 한다 하더라도 일주가 즉 스스로가 능이 화목 목생화를 해서 화생토를 한다는 거예요. 일주가 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전상생한다. 돌고 돌아서 상생이 되는 것이니 소위 이른바 일주가 부합한 것이다. 이것에 사주에 부합되는 것이다. 강중이 적과자, 강한 것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적은 것이 대적한다는 것은 일주가 시화인데 비록 부당령해요. 당령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유근 좌왕, 오히려 왕한 것에 앉아 있어요. 오늘 사례명주 세 번째가 그래요. 왕한 것에 앉아 있어요. 관성이 관성이 수인데 비록 불급시 때를 안 만났다 해도 오히려 이 재생이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면 세운 역시 혹시 재성이 또 당령을 했다든지 혹은 재성이 국을 잃었다든지 하면 이는 관성이 비록 적다 하지만은 재성이 부즉 강해서 재성이 도와줘서 붙들어줘서 강해졌으니 세운 역시 적은 것을 붙들어주고 무리를 이룬 것을 억제해 줘야만이 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록 재관으로 논했는데, 재관으로 논하기가 제일 쉽죠. 인성과 상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식장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나머지도 개동처럼 같은 이론으로 보아라, 논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이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리를 이뤘을까요? 토가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무진, 을축, 무술, 신유. 이 축중에서 같은 토라고 이게 잡기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금이 투출했으니까 잡기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잡기 상관격. 그러나 저러나 이 무게중심론으로 다루면 이거 토가 채거든요. 그러면 뭘 써요? 먼저 첫 번째 목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절조 선생님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관성이 뿌리가 없어서 쓰질 못한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 무게중심론이나 똑같잖아요. 토체 목수 용조에 불용 쓸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토를 가운데 두고 화, 토, 금. 그래서 금 쓰고 있잖아요. 그럼 화도 좋다. 이 금이 용신인데 어떻게 화가 좋냐? 지지로 화가 들어와도 괜찮다. 오히려 이 미터 대운에 안 좋다고 하셔요. 신금까지 좋으시고요. 이 운은 안 좋다고 하시죠. 왜? 을목에 죽은 쓰지 않는 용신에 뿌리가 오면 이런 거예요. 이때 안 좋다라고 하셔요. 물론 이 병정화는 들어오면 용신과
극하고 합하고 난리가 나죠. 또 인묘가 을목에 뿌리를 내리고 하니까 용신을 잡지 못해서 못 쓸 것이 있으면 저게 병이거든요. 을목이 병이 되는 거예요. 대운에서 목대운 만나면 이 사주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접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나. 자, 이만큼 해도 돼요. 여기까지니까요. 자조 중주후토예요. 토체예요. 토체. 을목 무근해요. 뿌리가 없어요. 상관우 왕. 상관이 또 요 축중에 상관이 투출했죠. 기세, 조기 대적할 만하다. 관성지과 관성에 적은 것을 대적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고로 초교 병인 정묘운에는 관성이 득지하는 바람에 형모다단, 뻔히 아시죠? 무진 득제우, 무진대운의 기회를 얻어갖고 이때만 해도 돈을 냈어요. 염납출사. 여튼간 물론 옛날에 더 심했겠죠. 뭐 요즘에 없지만 돈 내고 벼슬길로 나갔죠. 그 기사 20년 토생 금왕, 토를 생하고 금이 왕해져서 총좌이, 뭐 좌이 벼슬 알 거 없어요. 미 올라갔다 밟았다 금단까지 지 미운되면 파금을 한대요. 파금. 그렇겠죠. 술미에서 파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충미충을 하죠. 그래서 파금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미월에 태어났는데 축대운에 들어와서 재물이 다 흘러내렸죠. 충미충을 하는 바람에. 저는 그렇게 됐었어요. 불러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먼저 뭐라고 했겠죠. 서서히 종격론이, 이건 옛날에 써놓은 겁니다. 서서히 종격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종격이든 편격이든 모든 이론은 중화론에 따르는 것이고 세력을 따른다는 것 또한 사주에서 중화를 이루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명주는 월간의 을목이 병이 된 명주인데 대운에서 이 병을 제거하는 운이 들어오면 호운이 된다. 토와 금이 이인동심이 된 구조체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용신운을 타, 토, 금을 모두 쓸 수 있다. 채용론으로 본 거예요. 오행 채용론으로. 지 미운 파금한 것 불러게 된 이유는 미토는 건토라 생금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했지만 아니에요. 미토가 축토를 건드려서 그래요. 요건 다시 제가 요 강의 끝나고 고치겠습니다. 원령 축토를 충을 해갖고 뭐죠? 이 미토 속에 있는 신금이 정화가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을 깬 거예요. 삼각격이죠, 뭐. 네. 자, 몇 번이죠? 한번 봅시다. 사례명종 216번이네요. 오늘 218번까지 있습니다. 3개요. 네. 맞잖아요. 토체, 목수용 불가.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토를 가운데 두고 화, 토, 금을 가요. 이거 좋아요. 지금 여기 뭐를 용신으로 잡았나요? 금을 용신으로 잡아서 그렇죠. 금은 용신이에요. 그러나 화, 토, 금이다. 이 밑톤만 빼고 이거 다 괜찮아요. 그러나 지지로 들어왔을 때 물론 축토가 있으니까 이 5화 정도는 옷을 하국을 한다 하더라도 축토가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사화도 괜찮고요. 사유축 금국을 이루니까 또 괜찮고요. 금이 빠져나가니까. 5화도 충분히 옷을 하국을 하는데 축토가 빨아들일 수 있어요. 축진. 그래서 미토가 충미충을 할 때 저때가 안 좋은 거예요. 이때는 진짜 안 좋고요. 그렇죠. 자, 217번이에요. 자, 이거는 목체예요. 인성이 강해요. 목이 천데 그럼 금토를 쓰죠. 그런데 금이 없어요. 그래서 금 불용하니까 화토화로 가죠. 토화로 가요. 옷을 화국을 이뤄 무오, 임술, 정묘, 계묘예요. 이거는 인성이 가장 강하죠. 인성이 강하니까 상관생제로 빠져버리는 거죠. 상관생제. 상관격이에요. 이것은요. 상관격이에요.
자, 상관당력을 했다. 인성이 같이 나왔어요. 병견이에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병견. 묘가 강하죠. 그래서 관살이 수, 투, 무근이나 세제, 거관, 그 관을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는 거예요? 관살을? 맞아요. 식신이. 그렇죠. 세제 거관이라. 그래서 초연년에 운주 북방으로 흐르니 관성이 득세해서 일사무성이다. 관성이 득세해서. 이러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니까요. 이 관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목체, 뭐죠? 수목 해서 금수 불령이네요. 목수 불령이네요. 금토. 목체 금토니까. 목체 금토인데 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토화로 가죠. 토화로 가요. 토화로 가요. 병인 정력. 이때는 좋죠. 상조, 화토하는 경영 발제 거만이라 무진기사 거진 관살하니 일자 등과 하나들이 등가를 했어요. 늦은 경치, 만경, 쟁령. 뭐예요? 이게 산이 다투어서 우쭉 올라가는 거예요. 금강산 모양. 그래서 늦은 막해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이뤘다. 차조, 오술공화. 오술공화. 맞아요. 오술공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일시봉이 남으로써 일주가 완극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 짝, 용인이 인성으로서 쓰겠다고 추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하니까 인성 쓰면 안 되죠, 사실은. 목이 체례니까요. 그렇지만, 목은 목으로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역시, 불가작, 거관유살론이다. 이 양반 아주. 이 관을 우터가 제거하고 요 살이 남았잖아요. 정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살이잖아요. 이 양반 아주 거관유사를 아주 싫어하시는 게 제가 여기다 기록을 남겼어요. 역평. 역시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책론으로는 무게를 달아보면 목오행이 종조오행이므로 이 오행을 극제하는 금오행을 찾으니 전부하여 불용하고 다음 오행인 토화오행을 용희신으로 정하면 철조님과 같은 용희신이 된다. 이 사주는 종색격이 되지 않는다. 거관유살격으로 논하면 안 된다는 설명은 중주자인 임철조는 명조상 합관유살이 되거나 합살유관이 되는 상황을 보면 유난히 더 거부감을 갖고 이 이론을 부정하려 한다. 그 이유는 아마 본인도 양인격의 합관유살이 되어 대기격이라 하였으나 역시 본인의 경험상 기격은 못 되었으며 이 명조 역시 거관유살이 되었으나 기격으로 논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참고적으로 자평진전 평관론에서는 거관유살론이 용어가 나와요. 이 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대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평진전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우선 무게를 달아보죠. 217번이에요. 네, 맞아요. 이건 뭐예요? 화용신을 하니까 목하는군요. 이때는 안 좋죠. 이때 좋은 거예요. 언제 죽었다는 소리는 없었죠? 진대운의 진술충이 되고 4, 5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언제 죽었다는 소리는 없었죠? 봅시다. 그러네요. 늦게까지도 만경쟁영하다. 오래 사는 모양이네요. 옷을 공화해서 일시가 봉인했다고 해서 일주완극해서 본격으로 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화를 용신으로 하니까 목까지 되네요. 이거 토를 용신으로 잡으면요, 화는 안 돼. 토를 용신으로 하면 목은 되질 않아요. 자, 바꿔볼까요? 목 용신으로 해볼까요? 토 용신으로요? 화토 희용의 토용신.
그럼 목이 안 좋죠. 당연히. 네, 그렇죠. 목이 안 좋죠. 이렇게 되죠. 네, 아까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간으로 갑을 먹은 그건 안 좋죠. 네. 늦지막힌 다 좋다고 하니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네, 여튼 토 용신을 잡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죠. 궁통까지 다 해봤어요. 이야, 자, 양인격의 이것은요. 네, 왜 양인격이냐면 인옷을 화국을 이루거든요. 네, 병화일주에. 그래서 양인격으로 잡았어요. 화채 수금명조예요. 마침 천간으로 이렇게 수금이 떴어요. 아, 그럼 이거 이때는 안 좋겠죠. 네. 김이 되면서부터 안 좋네요. 이때 딱 좋았겠네요. 병화생호 9월이라. 아, 일주가 본래 불급시 때에 맞추진 않았다 치더라도 하면 차례제자 아닙니다. 그러나 자 양인회화국, 이것을 화국을 이루니 위지 말해서 강한 것이 과하다. 적은데 연월 임계 진기라 임수 통근을 했어요. 통근했던 거예요. 왜? 수월이 곧 지나면 해월이 오니까 여기 축토고 또한 설기 화국을 해서 경금 생정하는 바람에 임계 위충, 임계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세제를 이룬다. 이게 세 번째, 무리를 이루었으니까 된다 그러지만 지지론 이것을 화국을 이뤄서 화국이 더 세죠. 고로 신유 경신, 이 대운에 금생수 왕해서 유업이 풍령했다. 기랍자여 그 즐거움은 내 마음과 같이 됐다. 일교 김이 화토 병화하니 부모 쌍망, 부모가 둘 다 죽었다. 그 무어 20년에 파제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처자계상 둘 다 다치고 저와 자식이 병준 올해도 갔네요. 유락 외방이 망 어디로 떠돌아다니다가 바깥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신이 무서워요. 용신이 무서워요. 진짜. 자, 제가 뭐라고 그랬겠죠. 자, 이 명절은 지지로 인옷을 화국을 이루어 일주를 돕고 있지만 연월의 임계수가 연지의 축토에 통근을 하여 중주적인 철저히는 설명대로 위지 강화가 되었다. 이 명주는 음년생인 관명이라 역대운으로 불미하게 되었다. 특히 기위, 무어, 정사, 병진, 대운의 천간의 지지가 한 기운으로 흘러 화세를 돋게 파제 가압하고 처자 개망이었다. 끝에 나가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네. 218에요. 네, 맞죠? 이렇게 딱 나오죠. 김이대원, 이게 축토 때문에 그래요. 기토 때문에, 지금 미토서부터는 옷을 다 한국을 이루니까, 이때 큰일 났어요. 지금 5대운이 있네요. 고생하고 있겠네요. 네. 자, 이 사주가 어제 아주머니가 와서 남편분 사주를 들이밀었어요. 지금 사오미, 이게 체가 뭐죠? 식상용비격이에요. 식상용비라는 것은 뭐죠? 식상이 강해서 비겁을 쓰는 거예요. 비겁을 쓰는데 왜 비겁을 쓰냐? 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특수격으로 식상용비격이 됐어요. 이건 수운이 와야 돼요. 네, 수운이 와야죠. 화체예요. 화체, 목수를 써야 돼요. 이 용비예요. 용비격이에요. 화가 강해서 목을 왜 쓰냐라면 일주의 설기가 강해서 인성보다도 용비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이때가 좋았어요. 네. 천간으로 이 진토대운도 좋고요. 계수대운 좋았고요. 아마 이때 결혼했겠죠. 이 사운서부터 지금 막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자꾸만 남편이 짜증을 부리고 회사를 갔다 오면 이때 술을 많이 먹었대요. 그래갖고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신경질을 부리고. 그래서 지금 이 갑대원인데도 올해 신축년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년서부터는 이민대묘 갑진을사병원 정리 이렇게 들어오면 이 오대원을 만나서 이 사주가 좀 불안한 사주죠. 네. 지금 애들도 크지도 않고 이제 중학생인가 애들이 둘인데 여자 아이만 둘인데 중학생이래요. 중학생이고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런데 이 오대원 되면 무척 불안하잖아요. 네. 참 그래서 부지런히 전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라 라고 해요. 그럼 산으로 가면 이대원만 벗어나면 그래도 그럭저럭 오래 살아요. 산으로 가면 좋아요. 나는 자연이다 저는 보죠. 대개 보면 간이 안 좋고 심장 안 좋고 위장 안 좋고 폐 안 좋은 사람들. 단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전립선 안 좋은 사람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병원 가까이서 수시로 검사 받고 진단을 받아야죠. 이렇게 어려서 운이 좋으면 일찍 너무 빨리 받아서 이 사주가 안 좋은 사주가 많아요. 특히 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이거 화체거든요. 화가 너무 강해요. 인호 화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갑오일주라고 그래요. 갑오일주. 은근히 인월에 태어났지만 저 오화 때문에 4, 5화 때문에 이 저 인목도 배반을 했어요. 네, 인월도 배반을 했어요. 병화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화체예요, 사주가. 네, 그래서 저 금도 써야 되는데 이 어렸을 때 참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때 고장이 났는데 이때 지금 가보내는 거라도 그럭저럭 아직은 병원에서 그렇게 간이 안 좋다고만 했지 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41까지는 치료를 좀 끝내라. 그리고 가능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조금 땅이라도 있으면 좀 깊은 산골에 가서 수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상담을 드렸어요. 집안 얘기는 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뭐 집안 얘기를 하진 않고 어려서는 좋았다 집안이. 네, 다 좋았는데 이때 결혼을 하고요. 대대원에 4대원에서부터 지금 안 좋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난까지는 안 갔어요. 이런 사람은 빨리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